저는 사진만 찍어도 딱 네. 긴장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원래 처음 뵙는 분들이랑 말을 잘 못해요. 아. 그래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술 마시면 좀 네. 긴장이 풀려가지고 아. 말을 많이 하죠. 8년 동안 이제 해오다 보니까 장점이라고 하면은 개인별 성격이 잘 맞으면은 그 능력을 떠나서 약간 오래 할 수 있는 기초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활발하고 남들이랑 어울리기 좋아하고 그런 좀 외향적인 성격인 경우에 이 업이랑 잘 맞을 것 같고,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는 스타일이다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싫어하는 약간의 개인주의적인 성격 같은 경우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일을 지속하기 개인적으로 힘들어지는, 제 성격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은 내성적인 성격이긴 한데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업무나 다른 일들보다는 제 생각에서는, 물론 제가 다른 일을 안 해봤으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성취감이 다른 그 직종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개인적인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들, 맨날 매번 뭐 일을 준비하다가 아니면은 뭐 PT를 준비하거나 이럴 때 긴장되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그 긴장감 같은 게 좀 저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많이 자극이 되고, 일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없어가지고 없는 편이라서.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일 자체가 뭐 며칠 밤낮을 새는 적도 많고, 제가 메가 커뮤니케이션 다니면서 진짜 3일 밤낮을 1분 1초도 안 자고 버틴 적도 있고, 일을 준비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잠으로써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잠을 안 자고 시간을 좀 더 써가지고 좀 더 완성된 뭔가 기획력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게 과연 힘든 건지는 저는 좀 의문점이고, 그거 끝나고 나서 뭐 잠깐 자면 되는 거고, 3일을 못 잤어도 하루 자고 풀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이랑 틀린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술 한잔 마시면 풀리고, 그게 꼭 어떤 친구들은 꼭 쉬어야 되고 꼭 어디 커피숍 가야 되고 뭐 놀이동산을 가서 놀든 데이트를 하든 그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고 개인별로 틀리겠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그 일 속에서 스트레스 푸는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제 개인적인 발전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점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 업에서 만나는 분들의 대부분은 저는 사람 관계가 좀 힘든 점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천성이 좋고 착하기는 하지만 이쪽 업에 계신 분들의 특성이 약간 성격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의 그런 프라이드라든지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밑에 사람으로서, 또 위에 있으면 또 아래 사람으로부터 그런 그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이 공격을 받고 시험에 들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 번 한 번 이렇게 풀어 나가면서 제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냐도 되게 큰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성취감이라는 거는 제가 일에 대해서 욕심이 있을 때 이제 그 2차적인 문제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메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아니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회사에 있을 때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산타 우체국이라는 행사를 했었는데 그 행사를 할 때 두 번을 입찰에 실패하고 세 번째 입찰에 성공을 한 거예요. 물론 뭐 아무 연도 없고 되게 하고는 싶은데 그냥 맨 땅에 헤딩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떨어지고 안 하고 싶은데 세 번째 하고자 하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수주했을 때 그런 기쁨은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리고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이너 프로모션 쪽으로도 딱히 뭐 수주라기보다도 저희가 광고 대행사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광고 대행사에서 약간의 시크릿 성격의 이너 프로모션들을 하면은 저희가 굳이 뭐 입찰을 안 하더라도 저희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맡아서 한 행사가 광고주한테 좋은 평가를 들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 그런 행사를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잘 하면은 연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좋고 제 개인적으로도 좋고 본받을 만한 좀 장점이나 단점을 이제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뭐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가 단점까지 다 얘기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선배님들 중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데 인볼브를 해서 그 안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뭐 차장이나 뭐 과장, 부장 요 정도 선이 회사의 허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분명히 그 머리가 해줘야 되는 역할들도 있거든요. 다리가 해줘야 되는 역할들도 있고 근데 그 머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잘 못 해주시고 허리한테 다 시키면은 허리는 허리 디스크가 오는 거고 이제 그 허리에서 일을 잘 안 하고 다리 쪽으로 다 일을 전가시키면은 다리는 이제 또 다리에 골절상이 오든지 그러겠죠. 기부스를 해야 되는 상황도 오고 제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지만 후배들한테는 일을 떠넘기지 않고 또 선배들한테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의 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일 자체를 너무 좋아하지는 않는 분들도 있었지만 뭐 싫어한다든지 내가 진짜 못 죽어서 한다 뭐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다 업에 자신감이나 뭐 그런 자기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뵌 것 같아요. 떠넘겨도 책임을 져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권한을 주는 때 무리한 권한까지 다 줘서 일을 시키면은 경험은 되고 좋거든요. 그 대신 실수했을 때 위에서 잘 마무리를 해주고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분들. 이거는 네가 해. 근데 네가 해가 모든 책임과 권한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책임은 내가 져줄 테니까 네가 이거 한번 해봐. 이 정도로 해주시는 분들이 더 좋아요. 저는 영상을 만드는데 영상을 제가 이제 다 만들고 있는데 행사 시점까지 임박해가지고 이 영상 업체 컨트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영상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는 제 위에 있는 선배가 인벌브를 해가지고 다 수정해서 계속 수정 마무리를 해가지고 행사 때까지 플레이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뭐 또 다른 사례는 잘 못 찾겠습니다. 경계하는 그 업무 형태는 앞에서 말을 열심히 하는데 끝까지 책임을 안 지고 중간에서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손을 놔버리는. 제가 뭘 하나 맡겨놨어도 뭐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그 일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이 끝까지 결말이 지을 때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냥 손을 놔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반면에 되게 꼼꼼한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생각하지도 못하게 선배가 100개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개 정도를 이제 요건 네가 해 라고 넘겨줬으면은 그거를 그 10개를 마지막까지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 결과 보고할 때까지 가지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꼼꼼하게 열심히 계속 하는 게 후배들이 선배를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요번에 이제 저희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생각을 하는 건데 되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활발해지고 좋아요. 패기도 있고. 근데 또 그거랑 업무랑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지지만 속속들이 하는 그 업무들이랑은 뭐 약간의 분위기의 전환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들만의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많은 그 창의적인 생각들을 요구를 하는데 신입사원들이랑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은 되게 답답한 게 뭐 회의가 어려워서 아니면 분위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생각을 잘 얘기를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은 좋은 생각이면은 더 디벨롭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근데 그런 점들을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저는 뭐 특별하게 네.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한 스킬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래도 가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는 네. 항상 그 일을 생각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간에 있어서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그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은 뭐 뭘 하고 있어도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밥을 먹고 있든 술을 먹고 있든 가끔 뭔가가 번뜩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그 일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컨셉 워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연출에 대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기획서 템플릿이 될 수도 있고 되게 기획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저희 일상생활이랑 겹쳐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TV를 보다가 어떤 TV 속에 있는 자막들 아니면은 CF에 있는 포맷 같은 여러 가지 양식들을 보면은 기획서에 대한 템플릿 요소들이 보이기도 하고 아이디어라는 거는 본인이 계속 노력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지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이거야 라고 생각이 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의를 오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 봤자 아무런 아이디어도 생각이 안 나고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는 거죠. 회의는 길어야 30분 안에 끝나야지 그 안에 짧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지. 뭐 예전에는 제가 화장실만 갔다 오면은 뭔가 자잘한 아이디어를 하나씩 얘기를 하니까 저희 팀원들이 자꾸 화장실을 갔다 오라고 하는 적도 있었고 뭐 자다가 일어나서 메모를 해본 적도 있고 신문을 보다가 TV를 보다가 메모를 해본 적도 있고 요새 핸드폰 항상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에 항상 메모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좀 기획서를 쓸 때는 좀 개인적으로 쓰는 스타일이라서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서 진짜 한 6, 7명, 대여섯 명 이렇게 많이 모여서 써봤자 효율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명? 많아야 3, 4명이 쓰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귀찮아하는 마음만 없으면은
한두 명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연출 기획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해야 PCO 쪽 기획서, 뭐 전시 기획서 이런 거는 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으면 좋겠지만 그 외에 웬만한 기획서들은 좀 소수 정예로 하는 게 기획서를 쓰는 사람들의 그 스킬도 길러줄 수 있고 더 애착을 가지고 쓰게 할 수도 있고 2013년도에 네.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이라는 기획서를 저희가 써서 수주를 했는데 네. 내부 사정으로 저희가 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고 어. 2순위 업체한테 밀리는, 아, 그러니까 선정은 저희가 됐는데 협상 과정에서 탈락하고 아, 2순위한테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기획서를 쓰다 보면은 이 기획서는 진짜 한번 수주를 해보고 싶다, 아. 아니면은 이번엔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 기획서는 진짜 열심히 썼는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썼는데 결국은 수주까지 이어지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획서인데 실행까지 옮기지는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작년 중순에 로드 프로모션으로 네. 삼성 청소기 모션싱크라는 제품의 어, 실행을 맡았었는데 네. 그게 이제 대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행사였는데 네. 그 행사 같은 경우는 그 모션싱크의 제품의 특성을 살린 제품의 컨셉을 그 로드 제안서에서 되게 잘 살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 트랙 느낌을 가지고 어, 주행 트랙 같은 느낌의 그런 체험 존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 행사를 이렇게 보면은 진짜 청소기를 밀면서 트랙 주행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체험 존을 구성을 해서 네. 그걸 전국 투어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어, 그리고 그 저희가 로드 프로모션을 했던 장소 주변에 있는 삼성 프라자의 매출이 어, 뭐 2배, 3배 이렇게 올라갔다는 소식의 광고주들도 엄청 좋아하고 더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전국 투어로 늘어난 케이스죠. 이벤트라는 말이 네.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약간 고급스럽지 않은 느낌이 드는 단어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단어가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약간 달라 보이는 이벤트라는 단어를 뺀 나머지 단어들을 많이 쓰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뭐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벤트는 그 모든 거를 다 포함하는 말인데 왜 이벤트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안 쓰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벤트라는 그 직업을, 이벤트 회사라는 업종을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지금 기업에 있는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그런 신문사, 방송국 네. 이런 느낌의 조금 더 크고 전문적인 느낌의 업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뭐 어디까지나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은 네.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이벤트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이벤트라고 설명을 하면 이벤트 회사에 있어요 그러면은 네. 뭐 그닥
사람들의 반응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데요? 그래요. 거기가 그냥 이벤트 회사라는 거 하나로도 저 친구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고난이도에 힘든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런 인식의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원래 가장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는 공연 기획이 원래 제 꿈이었는데 공연 기획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벤트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은 공연 기획이라는 것도 다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을 볼 때는 저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연 기획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면은 저는 가장 세상에서 가장 큰 공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게 이 메가 커뮤니케이션에서든 아니면은 어딜 가서든 아니면 제가 나중에 돈을 많이 더 벌어서 주최를 하든 예전에 리키 마틴이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콘서트를 하는 거를 보고 참 대단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하고 그 규모에도 놀랐고 그 장소가 허락된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놀랐고 근데 단순하게 뭐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든 자금성에서 공연하듯이 진짜 대단한 무대를 두고 공연을 한번 해봤으면 공연 기획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메가라는 이 회사 이름과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생각이 드네요. 메가 이벤트를 하는 거죠. 메가 이벤트. 메가 커뮤니케이션은 네.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회사인 것 같아요. 메가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구성원들은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회사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고 해볼 수 있게 그 토양을 마련을 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회사인 것 같고 메가 커뮤니케이션은 지금은 뭐 업계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 가장 열심히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는 만큼 제가 중간 관리자로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회사의 건의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직원들한테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이랑은 뭐 자주 그 일적인 면을 떠나서 친목적인 면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직원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직원들이 싫어하지 않다면 이벤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닥 놀라지 않던 분들이 제가 하는 일들을 듣고 아 그런 일을 하는구나 까지의 반응은 많이 봤죠. 뭐 제가 그럼 너희 그 주요 클라이언트는 어디니? 삼성전자다, 제일기획이다, 아니면은 그 외 유수 대기업들이다, 아니면 또 다른 광고 대행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좋은 광고주랑 일을 하고 있구나, 큰 광고주랑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반응이 좀 틀리다는 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획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만큼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고 독창적인 그 업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벤트 기획사라는 게 똑같은 건 있을 수 없고
항상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파장이 너무 큰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저희 허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리로 보면 제가 그렇게 높지 않은 허리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머리로 가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